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것,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소리를 자꾸 기울인다면 정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내가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내가 자, 행복해야 그럼 됩니다. 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나를 알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기훈 씨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신지요? 저는 일단 10년 후에 제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네. 저번 시간에 좀 고민을 해봤고요. 오, 그렇죠. 네. 서진 씨도 하셨잖아요. 애 키우신다고. 그렇죠. 20년 네. 후에는 그 애 나가는 거 잡는다고. 그렇죠. 잡아다녀야 되고. 저는 10년 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 은퇴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 뵙고 싶고요. 그리고 더 행복한 은퇴 이거 하실 그렇죠. 거고 진짜 행복한 은퇴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또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서진 씨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뭘 하면 제가 행복한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뭘 해야 행복한가요? 뭘 먹으면 행복한지 알고요. 네네네. 뭘 갖고 싶은데 갖고 싶으면 행복한지 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한 은퇴하면서 이제 설계하려고요.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설계, 네. 뭘 갖고 싶은지, 서진 씨가 뭘 가지면 행복해하는지, 뭘 먹으면 행복해하는지 저도 알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서진 씨 돼지 껍데기 드시면 행복해하시고, 그렇죠. 백 싸면 행복해하고. 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사람의 어떤 욕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욕구가 살면서 좀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네. 사람들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욕구. 근데 욕구하면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욕구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워낙에 그렇죠. 많으니까요. 일단 뭐 생리적인 욕구, 식욕 같은 네.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는 연구한 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연구로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윌리엄 글래스의 욕구 강도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제 5단계 그리고 위계로 나누었는데요. 네. 그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욕구에 대한 인식하고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인간은 항상 욕구를 이제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그 같은 욕구에 동기 변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래서부터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욕구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사람이라면 좀 먼저 큰 욕구가 채워지면 그 밑에 것들은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이상의 행복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정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듣는 게 뭐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 그래서 많은 돈이 생기면은 네.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것처럼 욕구 또한 뭐 하나가 완성이 되면 또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끊임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5단계 욕구를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까요? 이거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면 이제 어떤 수직 삼각형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맨 아래 1단계 보면 이제 생존의 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생존의 욕구는 이제 생존을 위한 우리 의식주 관련된 거, 또 어떤 성 본능을 통해서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좀 더 요구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생존의 욕구 안에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하위 욕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각형의 맨 아랫부분. 네,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단계가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실제로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체적인 위협을 받거나 추운 데에서 보호를 받아야겠다든지 너무 뜨거운 데에서 좀 시원하게 가져야겠다든지 네네.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어떤 안정적인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하고 보장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먹고 살만 하면 이제 에어컨 좀 틀어야 되고, 그렇죠. 휴가도 좀 갔다 와야 되고. 네. 뭐 우리 이렇게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집도 그렇죠.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쉬울까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우리가 네네. 꼭 학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론으로 그것이 나오면 실제하고 어떤 식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컨대 그런 2단계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서 올라가게 되는데 3단계는 이제 소속의 욕구라는 겁니다. 소속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아까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어떤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 어떤 조직의 어떤 기업의 일원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기업의 일원이 돼서 똑같은 연대 의식을 통해서 다른 조직이 대항하고 싶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랑의 욕구라는 것이 같이 나오게 돼서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을 좀 형성하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소속의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새 청년 실업이 네.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청년 실업들이 고민하고 하는 것이 이 3단계에 대한 욕구 부분을 고민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고급의 욕구는 아닌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3단계 욕구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편한. 저는 이렇게 낙천적입니다. 사람이 참.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욕심이 많나 봐요. 있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도 행복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4단계 욕구는요? 네, 5단계 욕구, 4단계 욕구. 4단계는 네. 이제 자존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존의 욕구요. 네. 어떤 스스로를 존중하는 부분인데, 뭐 예컨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신뢰감, 뭐 그리고 개인적인 힘, 어떤 성취감 이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존의 욕구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뭐 타인에 대한 존경으로 어떤 명성이나 인정, 수용하는 것 네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그렇죠. 진일보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5단계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마지막 5단계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자아 합니다. 실현. 네. 내가 나다운 것, 내가 나다운 가장 것은 하고 무엇인가? 싶은 것. 어렵네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5단계에 가서는 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 갑자기 이런 생각납니다. 학창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렇죠. 이 지구상에 과연 하나의 점이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엄마가 아이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어떤 네. 고급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사춘기 때 그런 고민 하지 않나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네. 이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욕구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서진 씨한테 딱 대입을 제가 한번 해서 네. 본다면은 일단 1단계 먹고 살만 하고 하니까 2단계 때 이제 뭐 에어컨, 뭐 휴가 네, 이런 거 그죠. 고민하시죠. 그 다음에 3단계 때 이제 일을 그렇죠. 해야겠다 해서 일을 네, 열심히 하시면서 소속의 욕구. 4단계에서 이제 인기와 자존의 그렇죠. 욕구, 그렇죠. 인기를 딱 얻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느끼시고 네. 이제 맨 마지막 5단계에서 이제 나는 돈도 있고 인기도 있으니까 이거에 걸맞는 백을 사야겠다. 그래서 명품관으로 달려가시는. 자아 실현을 명품에 사는 명- 여자로 착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않습니다. 그럼 5단계에 대한 설명은 본인이 그럼 해보시죠. 5단계요. 지금 이제 5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나 할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위원님은 어떠세요? 이런 욕구 단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몇 단계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는 이 학자, 특히 메슬로우가 이런 욕구에 대해서 처음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저희가 지금은 이 메슬로우는 위계를 얘기했죠. 네. 맨 아래 단계가 일어나죠. 성취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욕구들이 1단계 생존적인 욕구만이 있어야지만 2단계로 올라가야 되느냐. 예컨대 뭐 먹고 마시고 하지만 편의성이 있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 소속감도 사실은 그거와는 별개로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우는 위계를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글래서라는 사람은 네.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어떤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기본적인 욕구는 5가지가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메슬로우가 얘기한 욕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런 5가지의 강도가 어느 것이 더 세고 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욕구는 좀 더 차별화되는 것이지 단계별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야, 이 두 분이 만나면 한참 싸우시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듣고 보니까 이 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논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둘 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 설계에서 꼭 필요한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욕구에 대한 5가지 단계를 네. 또 저희가 알아봤는데,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더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뭐 글래서를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네. 글래서 같은 경우는 5단계가 있다 그랬죠. 네. 5가지가 같이 혼용을 하는데 강도가 어느 게 세냐는 것이죠. 그럼 예컨대 자, 생존의 욕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의 욕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의 욕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을 가장 표현을 할 때 특히 은퇴자들한테 맞춰보면 좋을 것이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이제 은퇴한 마당에 혹시 나와 배우자와의 어떤 정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 욕구의 어떤 그 각 욕구가 어느 것이 강하고 약한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항들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아, 난 5가지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뭐 어떤 사람은 힘과 성취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5점 만점이 한 4.3.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대신 그 사람이 생존의 욕구는 좀 낮아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하고 똑같이 했는데 서로가 한 사람은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그걸 체크한 다음에 욕구 강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 사람은 이제 파란색으로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네.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다퉜던 이유가 왜 다퉜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그렇죠, 클 수 그렇죠. 있거든요. 서지 씨는 어떤 욕구가 여기서 제일로 저요? 크세요? 보시면 생존의 저는-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전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네. 욕구. 즐거움. 이런 거 좀 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네. 생각한다. 너는 필요 없고 나만 이거면 된다. 기현 씨는요? 저는 네. 이제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묻혀간다. 오늘 방송 꼭 보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지금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과 네. 성취 욕구가 보통 남자들이 많은데 그래요. 힘과 성취 욕구가 많았을 때 배우자가 네. 즐거움의 욕구가 많으면 그래서 우리가 2점 차가 넘어가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 사이에서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예컨대 나는 힘과 성취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운영하다가 역시 또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힘과 성취 욕구가 원래 자기의 메인 욕구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나가는데 나중에 부인이 배우자가 자기 즐거움이나 자유롭게 하고 싶고 그쵸.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지만 자기는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욕구를 뭐 결혼 전에, 저 궁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미로. 근데 궁합보다 사실 이 검사를 한번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그러니까요.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행복한 은퇴에 대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와서, 그렇죠? 이제 와서 우련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금 한갑 되셨고 뭐 이렇게 되셨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왜 60평생 내가 이렇게 안 맞았는지 이제 알겠어 하고 헤어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죠.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 하고 인정을 앞으로 해주는 건가요? 맞춰갑시다. 당신 그런 욕구가 크군요. 몰라서 미안하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야. 그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 또는 나와 배우자의 차이라는 거죠. 엇갈린 게 아니라 그동안 서로가 안 맞아서 엇갈린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욕구가 서로가 달랐구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니 내가 보완할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서로 두 분이 살 수 있는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네네. 그런 그러네요. 이런 건 조사를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요새는 인터넷에도 네. 이렇게 글래스의 욕구 강도 문항 이렇게 치면 1번부터 이렇게 10번씩 각 문항별로 A, B, C, D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손쉽게 할수 2점 있네요. 차 이상이면 두 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군요. 행복한 결말을 맞읍시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또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마는 그렇죠. 이 실패를 꼭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네.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원님 실패를 통해서 이 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나 용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실패 없는 인생은 없죠. 그렇죠. 예. 도처에 사실은 누구든지 몇 번은 인생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처음에 예를 들어 입시에서 실패할 수가 있고요. 또 결혼해서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또 취직해서 그렇죠. 나중에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사업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네. 오히려 걱정이 될 것은 성공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성공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성공했다는 패턴을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신경세포 뉴런 중에는 따라하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예전에 내가 이걸 해서 성공했더라면 그것만 계속하게 되는데 답습을 하다 보면 시대는 변하고 그럼 거기에 맞지 않게 되니까 더 큰 실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오히려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자꾸 인지를 하고 있으면 네. 오히려 그 실패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서진 씨는 어떤 네. 실패의 경험이 있으세요?
글쎄요. 처음에 아나운서 시험에 좀 떨어졌던 거? 뭐 이런 것도 아주 저한테는 큰 실패로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을 하시고 네. 보완하셔서 뭐 네, 꿈을 도전하셨- 조금 낮췄죠. 아, 그 정도로? 네. 우리 좀 위원님께서는 뭐 실패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IMF 있네요. 때도 뭐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었고. 맞아요. 근데 저도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저의 게으름이었거든요. 아. 예, 저희가 좀 끈질기게 좀 더 잡고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네. 어느 순위 딱 되니까 손을 탁 놔버렸던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움으로 아직까지 남는데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패를 한 다음에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지는 게 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겁까지 나고 야 이거 손을 못 대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고 좀 두려움이 그럴 많이 수 있을 것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거나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한쪽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문이 점차 닫혀지니까 내 인생은 같이 닫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어떤 문이 닫히게 되면 다른 쪽 문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새로운 문을 열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너무 한쪽에만 고정하다 보니까 나는 실패했다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어떤 부분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어도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시작하는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일로 우리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뭐 살면서 실패가 없다면 더 좋겠지만 네네. 없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2번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얻어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때 있어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냉정하게 좀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가져야 되고요. 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한편으로 이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벽이 있을 때 벽을 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장애물로 바뀌겠지만 내가 그걸 넘게 되면 그것은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하죠. 유대인들은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한 날을 자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실패를 했던 것을 기억해서 반성을 이날만은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서로 참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거기서 앞서 나가는 그것을 계획하고 굉장히 있다는 좋네요, 것이죠. 실패가. 진짜 좋네요. 실패의 날 좋습니다. 실패의 날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진짜 축하하고 잘 된 그렇죠, 날만 그렇죠. 기억하기가 더 먼저인데 네, 실패의 날 기억하기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기회의 신은 여러 번 찾아오는데 서양 격언에 기회의 신은 앞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앞머리를 잡아야 된다. 기회의 미리 신은 준비하고 있다가 잡아야 된다는 게 앞머리 네, 잡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내가 잊어버렸다가 또는 놓쳤다가 기회가 돌아서지 않습니까? 네. 그 신이 돌아설 때는 앞머리만 있기 때문에 뒷머리는 없어서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와닿는 말이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회는 여러 번 올 테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네. 것과 일치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네. 사실 에디슨 같은 경우도 워낙 잘 알고 있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 전구를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도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그렇죠, 경험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기자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네. 이 사람은 그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성공하기 위한 1999계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오히려 안 할 수밖에 없는. 에디슨의 명언을 보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냥 굉장히 맞아요. 와닿는 우리가 말이 하나가 정말 하다 안 돼서 딱 포기하려는 그 순간 거기서 한 번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성공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생 참 묘합니다. 그렇죠. 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기. 용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분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왜 틀렸고 아까 그런 것을 새롭게 알아가고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실패를 내가 거기서 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공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용기 있게 실패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네. 사람이라고 박수 칠 만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말 중인데요. 네. 제가 그건 혼자 생각한 말이에요. 어디 나온 말은 아니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데 자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 네. 이런 거 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그렇죠. 생각. 배신, 배반 이런 거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 겸손 이런 건 제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평가를 그렇죠.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만 이 자자로 시작하는 거는 꼭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맞아요.
이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원님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인생 설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서 2주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실행이죠. 실행. 아무리 멋들어진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또 나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것과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럼요. 것이죠. 제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저 참 큰일 났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행동의 원칙이라는 것과 또 최선의 원칙이라는 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원칙과 최선의 원칙. 그렇다면 이 행동의 원칙 먼저 좀 알아볼까요? 행동의 원칙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네, 수가 네.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면 된다. 네. 아주 많이 듣던 얘기죠. 네. 네, 여기 뭐 팔에도 많은 그렇죠. 분들이 뭐 가슴속에 벽에도 붙여놓고 그렇죠. 너무나 많잖아요. 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실행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욕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있는 송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하면 된다. 그래서 성공은 결국 지적이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렇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거기에 첫 번째는 결국 하면 된다는 하면 것이죠. 된다. 그렇다면 이 최선의 원칙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이제 행동의 원칙에서 아직 몇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행동의 원칙에 하면 된다 말고 또 있나요? 네.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시작이 절반이니까. 네. 시작이 절반이면 시작하기만 하면 일단 반 이상이 갔다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 사실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막 연습장, 골프 연습장도 끊고 근데 헬스장도 그런 말도 끊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첫 술에 배부르랴 뭐 맞아요. 이런 거. 가서 시작하기가 어렵지 또 시작하게 되면 또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돈도 아깝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작을 해서 그걸 습관화만 시키면 성공은 결국 실패하는 습관을 갖느냐 아니면 성공하는 습관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 에디슨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에디슨은 네. 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지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은 99%가 다 비슷하고요. 그 성공한 사람, 천재는 1%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근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은 위대한 힘이고 결국 1%를 가진 사람, 천재는 결국은 지속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선의 원칙에 대해서 네.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하는 분야를 찾고 거기에다 온갖 정력을 쏟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슬픈 것인데 그런 경우는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자꾸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내가 그것을 찾게 되면 몰입이라고 표현하죠. 침식을 잊을 정도로 거기다 몰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불광불급이라는 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다다르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보면 결국 내가 한 분야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면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말 침식을 잃을 정도로 몰입을 한다면 네. 아마 어느 누구도 실패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오직 성공밖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말 들으면 또 뭔가 열심히 도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근데 최선을 다하라. 최선의 어떤 이런 요령 중에 또 있죠. 시간에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이 아까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도 네. 잠깐 얘기를 저번 했습니다. 시간에. 네, 지난 네. 시간에. 그 시간은 사실은 목숨만큼 소중한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의 낭비는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시간의 합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식 각각이 모두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거.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말하는 네, 건가요? 저와 만나는 사람들. 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 카네기 공대 졸업생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당신이 성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85%가 인간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나는 지식이 없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한테 주어진 행복이 나중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어떤 비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랬는데 또 듣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죠. 알고 있는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아까 너무 와닿았어요. 기계의 신은 앞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이. 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늘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럼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말고 기계의 신을 오길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 끈기도 맞아요. 필요하고. 네.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실행의 답이다. 행동하면 행동. 다 된다. 그렇죠. 무조건 움직여라. 이 말이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요. 네네. 끝으로 오늘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더 부탁드릴게요. 가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이가 지금 벌써 몇인데 뭘 이렇게 또 하겠느냐. 근데 저희 한편으로는요. 어머님, 아버님이 맨날 그러세요. 네. 그럼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럽니다. 헐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헐 이럴 수 없는데. 네. 나이랑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그 맥도날드를 창업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52살까지 그 주방 기구를 판매하는 집집마다 영업사원. 다니는 네.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할랜드 샌더스라는 그 KFC를 창업하신 분도 네. 62세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타서 모든 거 없어졌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조리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3년이 걸쳐서 약 1,005번의 실패를 맛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때 처음으로 KFC 1호점을 만들게 되죠.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저희 뭐 사실은 우리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네. 아니라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나 맞아요. 그렇죠. 지금 좀 나이가 저희 연령대이신 어리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네. 참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